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늘 함께 있던 그 사람의 빈자리는 집안의 공기마저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길 시간도 잠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냉정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익숙한 숫자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불안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남겨진 이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전업주부 분들이시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정보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평생 남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살아온 72세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박 어르신 부부는 남편이 받는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본인의 연금을 합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68세에 연금을 신청해 매달 2,600달러를 받고 있었고 박 어르신은 62세에 조금 일찍 본인 연금을 신청해 감액된 800달러를 수령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을 합쳐야만 월세와 병원비, 식료품 비용까지 빠듯하게 감당할 수 있었기에 이 돈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일궈온 삶의 안정이자 고단했던 이민 생활을 버텨낸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한 달 후 박 어르신은 문득 서늘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남편 연금은 끊기겠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불안한 마음에 박 어르신은 곧바로 미국 사회보장국 SSA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 배우자 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듣게 됩니다. SSA 직원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박 어르신은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이었고 본인의 연금 액수가 남편보다 적었으며 혼인 기간도 9개월 이상으로 모든 기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 어르신이 이미 만기 은퇴 연령인 67세를 훌쩍 넘긴 시점에서 이 연금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박 어르신은 남편이 생전에 받던 2,600달러 전액을 감액 없이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연금을 일찍 신청해서 감액된 금액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존 배우자 연금은 신청하는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든든하더니 떠난 후에도 이렇게 나를 지켜주네요. 우리 영감 박 어르신은 수화기를 붙들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67세 김민자 어르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남편은 66세에 정년 은퇴연금을 신청해 매달 2,200달러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어르신 역시 62세에 본인 연금을 조기 수령하여 감액된 950달러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후 김 어르신도 SSA의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SSA는 김 어르신이 정년 이후에 신청했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남편이 받던 2,2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SSA는 기존에 김 어르신이 받던 950달러 연금을 중단시키고 더 금액이 큰 남편의 연금 2,200달러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어르신의 월 수입은 950달러에서 2,200달러로 크게 늘어났고 이 금액은 남은 생애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때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나중에라도 이렇게 남편 몫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니 정말 다행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66세 이숙자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이 씨의 남편은 70세까지 연금 신청을 미뤄 더 높은 금액인 월 3,000달러를 수령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SSA에 연락했고 정년을 막 지난 상태에서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SSA의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남편이 연금 수령을 늦춰서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남겨진 배우자인 이숙자 씨 역시 그 상향된 금액 3,000달러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연금 늦춘다고 주변에서 핀잔도 들었지만 결국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존 배우자 연금은 내가 과거에 내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계산됩니다. 과거에 조기 수령으로 연금이 깎였다고 해서 생존 배우자 연금까지 깎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액 여부는 오직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새로 결정됩니다. 둘째, 만약 배우자가 생전에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 늘어난 금액까지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를 위해 배우자가 했던 현명한 선택이 남겨진 사람에게도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SSA는 본인 연금과 생존 배우자 연금 두 가지를 동시에 전액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 즉 더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연금이 더 높기 때문에 본인 연금은 중단되고 남편의 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존 배우자 연금은 절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SSA가 알아서 연금을 조정해주지 않습니다. 남겨진 배우자가 직접 SSA에 연락하고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만 비로소 권리가 시작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는 그저 잠들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신청 시기와 사망일에 따라 연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SSA와 상담하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외외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교사연금이나 공무원 연금과 같은 특정 정부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 상세 규정에 따라 생존 배우자 연금이 일부 줄어들거나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복잡한 규정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난 후에도 나에게 어떤 권리가 남아있는지 정확히 알고 올바른 시기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삶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남겨진 사람의 생계를 최소한으로나마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내가 알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침묵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 사람이 평생의 땀으로 남긴 연금은 내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 기반을 지키는 일은 제도가 저절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정보를 찾고 준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은 곧 이제 제 남은 삶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간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답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남겨진 소중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도가 복잡하다고 해서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하고 이해한 사람만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배려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로서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제도적 권리입니다. 정보가 곧 준비이고 준비가 곧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사회보장국의 상담을 예약하고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